받은 점수가 7대7 동점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우리 시대 오디션 프로그램의 민낯,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의 현장을 목격하려 합니다. 바로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무명전설 8회차팀 메들리전 이야기입니다. 무명이라는 서러운 이름을 떼어내고 오직 실력 하나로 승부하겠다며 무대에 오른 수많은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땀방울은 진실했고 그들의 간절함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방송에서 우리가 목격한 결과는 과연 그들의 노력에 합당한 보상이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작동한 결과였을까요? 이번 팀 메들리전의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수많은 시청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해야 했습니다. 하루와 박민수 그리고 이대환과 황윤성으로 구성된 하루 온종일 팀이 받은 점수는 무려 996점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보여준 무대가 나빴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실력파 무명 가수들이 뭉쳐 완벽한 화음을 선사했던 낭만 있지우 팀의 점수가 928점에 그쳤을 때 게시판은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28점이라는 차이가 단순한 숫자로 보이시나요? 이것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생존과 탈락을 가르는 거대한 장벽이며 누군가의 꿈을 짓밟는 무거운 추가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단순히 점수 차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무대 위에서 펼쳐진 퍼포먼스의 질과 마스터들이 내놓은 심사평 사이에 괴리감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박민수와 황윤성 같은 출연자들이 무대 바닥에 무릎을 꿇어가며 혼신을 다해 무대를 이끌어갈 때 카메라는 정작 누구를 비추고 있었습니까? 정작 노래의 중심에서 다소 비껴나 있던 특정 출연자들의 비주얼을 강조하며 마치 그들이 이 무대의 주인공인 것처럼 포장하는 편집 방식에 시청자들은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실력보다는 외모가 그리고 무명의 절실함보다는 스타성이 우선시되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된 것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이번 팀 메들리전이 준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었다는 점입니다. 27명의 출연자 중 무려 13명이 탈락해야 하는 이 가혹한 서바이벌에서 점수 1점은 그야말로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납득하기 어려운 고득점이 특정 팀에 몰리면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할 다른 참가자들은 시작도 하기 전에 패배감을 맛봐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했던 무명 가수들의 재기 무대입니까? 아니면 이미 정해진 누군가를 띄워주기 위한 들러리 무대입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지금도 항의의 글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대중은 바보가 아닙니다. 누가 진심으로 노래하고 있는지, 누가 무대 위에서 요령을 피우고 있는지 시청자들은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996점이라는 압도적인 점수가 발표될 때 마스터들의 표정은 환희에 차 있었지만 화면 너머 시청자들의 표정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생명은 공정성입니다. 그 공정성이 무너지는 순간 프로그램은 더 이상 감동을 주는 드라마가 아니라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설계된 각본에 불과하게 됩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996점이라는 숫자가 하루 온종일 팀이 보여준 실제 기량과 일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 뒤에 숨겨진 어떤 배경이 마스터들의 눈을 가린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낭만 있지우 팀이 보여준 그 깊이 있는 울림이 어째서 화려한 포장지에 가려진 무대보다 낮은 평가를 받아야 했는지 제작진은 답해야 합니다. 무명 가수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가 무색해지는 순간입니다. 이제 시청자들은 단순히 방송을 소비하는 객체가 아니라 이 불공정에 항의하고 진실을 요구하는 주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점수 이면에 숨겨진 의혹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려 합니다. 왜 특정 출연자가 유독 마스터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진짜 실력파 무명 가수들의 눈물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 함께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의 논란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공정이라는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 현장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으로 이번 논란의 핵심인 하루 온종일 팀의 무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대중이 이들의 956점이라는 점수에 분노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대 위에서 쏟은 개개인의 헌신과 그에 따른 결과값의 불일치 때문입니다. 이 팀에는 박민수, 황윤성처럼 이미 검증된 실력과 팬덤을 보유한 출연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무대를 복귀해보면 박민수와 황윤성은 팀의 완성도를 위해 그야말로 몸을 던졌습니다. 무대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퍼포먼스를 주도하고 보컬의 중심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하지만 정작 방송의 카메라는 누구를 향해 있었습니까? 시청자들은 무대 내내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팀의 중심에서 땀 흘리는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무대 경험이 적거나 비주얼적인 면이 강조된 특정 출연자들, 특히 하루와 이대환에게 포커스가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화면에 잡힐 때마다 마스터들의 환호성은 커졌고 카메라는 그들의 미소와 여유로운 표정을 담아내기에 바빴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청자들이 말하는 비주얼 밀어주기의 실체입니다. 오디션은 외모가 아닌 실력으로, 그리고 그 무대를 위해 얼마나 자신을 갈아 넣었는지를 평가받는 자리여야 합니다. 하지만 제작진의 편집과 마스터들의 시선은 이미 공정이라는 궤도를 이탈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편향된 연출은 결과적으로 점수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게 만듭니다. 박민수와 황윤성이 닦아놓은 판 위에서 특정 출연자들이 스포트라이트만 독식하고 높은 점수까지 가져가는 구조. 이것이 과연 무명 가수들의 재기를 돕겠다는 프로그램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일까요? 무대 뒤에서 누군가는 무릎이 까지도록 춤을 추고 목이 쉬도록 화음을 넣었지만 대중의 기억 속에 남는 것은 화려하게 포장된 특정인의 얼굴뿐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대환과 하루에 대한 마스터들의 극찬은 때로는 도를 넘어서는 듯 보였습니다. 실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무대 매너가 좋았다는 이유만으로 950점이 넘는 점수를 준다는 것은 앞서 무대에서 가사 실수를 하며 눈물을 흘렸던 최우진 팀이나 완벽한 하모니를 보여주고도 낮은 점수를 받은 다른 팀들에 대한 명백한 기만입니다. 시청자들은 이미 누가 주인공으로 내정되었는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민수와 황윤성의 헌신은 오히려 도구로 전락한 느낌마저 줍니다. 실력 있는 멤버들을 배치해 팀의 하한선을 높여놓고 점수와 화제성은 특정 인물에게 몰아주는 전형적인 끼워 팔기식 기획이 아니었냐는 날선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장의 열기를 전달해야 할 카메라는 교묘하게 실력의 편차를 가리고 편집의 힘을 빌려 특정인을 천재적 재능을 가진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들은 6개월 넘게 이 오디션을 지켜본 전문가들입니다. 누가 진짜 노래를 하고 있고 누가 카메라의 수혜를 입고 있는지 구분하지 못할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결국 이 956점이라는 점수는 하루 온종일 팀의 무대 실력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제작진과 마스터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스타 이미지에 투사된 희망 점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무명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화려한 카메라 워킹 뒤에 가려진 실력파들의 땀방울이 외면당하는 순간 오디션의 진정성은 증발하고 맙니다. 우리는 지금 그 위험한 경계선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실력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결과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이번 무명전설팀 메들리전 논란의 중심에는 단순한 점수 차이를 넘어선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의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출연자와 마스터,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거대 소속사의 유착 관계입니다.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인물은
이번 논란의 주인공인 출연자 하루입니다. 하루는 현재 마스터로 출연 중인 대선배 가수 남진과 같은 소속사인 루체 엔터테인먼트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소속사라고 해서 무조건 편파 판정을 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이 자신이 속한 회사의 후배 가수를 평가하는 자리라면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고 객관적인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다까? 그런데 현장에서 보여준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루가 무대 위에 오를 때마다 쏟아지는 마스터들의 과한 리액션과 칭찬 일색의 심사평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다른 팀에게는 혹독한 기준을 적용하던 마스터들이 하루와 이대환이 속한 팀에게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높은 점수를 몰아주었습니다. 996점이라는 경이적인 점수가 발표되던 순간 우리는 공정한 경쟁이 아닌 거대 기획사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대환 역시 이미 대형 기획사의 관리를 받으며 연예계 인맥이 두터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명 가수들의 재기를 돕겠다는 프로그램의 취지가 무색하게 이미 배경이 든든한 이들이 상위권을 독식하고 있는 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시청자들은 이를 두고 금수저 오디션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진짜 무명 가수들은 어떻습니까? 소속사의 지원도 없이 오직 제 실력 하나 믿고 상경해 고시원 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연습에 매진해 온 이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무대는 단순한 방송 출연이 아니라 생존이 걸린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든든한 뒷배를 가진 출연자들이 마스터들의 비호를 받으며 승승장구할 때 소외된 진짜 무명들은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고도 점수판의 장난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마스터는 공정한 심판관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무명전설의 마스터즈는 그 신뢰를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특정 기획사와의 관계가 심사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시청자에 대한 기만일 뿐만 아니라 함께 경쟁한 동료 가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연습실에서 피땀 흘리고 있을 수많은 무명 가수들이 느낄 박탈감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과연 제작진과 마스터들은 이 인맥의 굴레에서 자유롭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대중은 이제 압니다. 화려한 무대 연출 뒤에 숨겨진 소속사 간의 이해관계와 점수 밀어주기의 전말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 인맥 오디션의 실체를 끝까지 추적하여 누가 진정한 실력자인지 그리고 누가 권력의 비호 아래 가짜 왕관을 쓰고 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의 말 한마디가 갖는 무게를 아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무대에 대한 감상을 넘어 다른 심사위원들의 판단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청자들의 눈을 가리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무명전설 논란의 중심에는 바로 장윤정 마스터의 위험하고도 경솔한 발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장윤정 마스터는 하루 온종일 팀의 무대가 시작되기도 전 혹은 무대가 차에 끝나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내린 듯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내 마음속에 1위라는 표현, 그리고 오늘 무대에 100점을 주겠다는 식의 공언은 심사위원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중립성을 스스로 내던진 행위였습니다. 마스터라는 직함은 출연자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막강한 권한입니다. 그런데 특정 팀을 향해 노골적인 애정을 드러내는 순간 그 심사는 더 이상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시청자들이 진정으로 분노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장윤정 마스터의 이러한 선언적인 발언은 현장에 있던 다른 마스터들에게 일종의 압박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권위 있는 선배 가수가 이미 1위라고 낙점을 찍었는데 어느 누가 감히 그 흐름을 거스르는 낮은 점수를 줄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996점이라는 비현실적인 고득점은 음악적 완성도에 대한 냉철한 분석의 결과가 아니라 장윤정 마스터가 설계한 감상평의 틀 안에
다른 마스터들이 동조하며 만들어진 집단적 편향의 산물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심사위원은 무대를 보고 점수를 주는 사람이지 무대 전부터 서사를 부여하고 결과를 예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장윤정 마스터의 발언은 묵묵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실력으로 승부하려 했던 다른 참가자들의 사기를 꺾어놓는 잔인한 처사였습니다. 특히 독감과 컨디션 난조 속에서도 응급실을 오가며 투혼을 발휘했던 최우진 같은 출연자들에게 마스터의 이런 편파적인 발언은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장윤정 마스터가 언급한 그 일 위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화려한 비주얼과 매끄러운 무대의 매너였습니까? 아니면 가슴을 울리는 진정성과 무명의 절실함이었습니까? 만약 전자였다면 이 프로그램은 무명 전설이 아니라 스타 발굴단으로 이름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공정해야 할 심사석에서 사심이 섞인 발언이 튀어나올 때 오디션의 본질은 훼손되고 시청자들은 채널을 돌리게 됩니다. 대중은 장윤정 마스터에게 날카롭고 공정한 심사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팀 메들리전에서 그녀가 보여준 모습은 실력파들을 격려하는 선배의 모습이 아니라 특정 출연자들을 위한 방패막이이자 홍보대사에 가까웠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프로그램 전체의 신뢰도를 갉아먹는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마스터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바친 꿈을 앗아가는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번 논란에서 가장 안타까운 지점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바로 실력만으로 승부했던 낭만 이쯔 팀의 홀대와 그들이 마주해야 했던 비정한 현실입니다. 이 팀에는 최백호와 같은 가요계의 거성들이 이미 그 실력을 인정한 그야말로 진짜 무명 고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하모니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과도 같았습니다. 무대가 끝난 뒤 현장의 분위기는 어떠했습니까? 방청객들의 눈시울은 붉어졌고 진정한 음악적 울림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928점. 앞서 언급한 하루 온종일 팀의 956점과는 무려 28점이나 차이가 나는 점수였습니다. 28점이라는 수치는 오디션의 세계에서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입니다. 압도적인 보컬 역량과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고도 화려한 퍼포먼스와 비주얼로 무장한 팀에게 밀려난 이 결과에 대해 시청자들은 오디션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었다며 탄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팀의 탈락 위기를 넘어 오디션 프로그램이 지향해야 할 공정성이라는 가치가 자본과 화제성 앞에 무릎을 꿇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낭만 이쯔 팀원들은 화려한 배경도 밀어주는 거대 소속사도 없었습니다. 오직 목소리 하나로 대중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마스터들의 점수판은 그들의 진정성보다 연출된 화려함에 더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스타성이라는 모호한 잣대와 제작진의 입맛이라는 보이지 않는 기준에 의해 그들의 노력이 저평가된 것입니다. 시청자들은 묻습니다. 무명전설이라는 이름의 무게는 어디로 갔습니까? 진짜 실력 있는 무명 가수들이 조명받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받는 무대를 기대했던 우리에게 이번 판정은 깊은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낭만 이쯔 팀이 보여준 그 깊은 울림이 어째서 화려하게 포장된 특정 팀의 퍼포먼스보다 낮은 가치로 치부되어야 했는지 제작진은 공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런 불공정한 평가가 반복될수록 진짜 실력파들은 설 자리를 잃고 오디션은 결국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낭만 이쯔 팀의 낮은 점수는 단순히 한 경연의 결과가 아니라 이 시대가 공정이라는 가치를 대하는 서글픈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들의 억울한 눈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래 실력이 아닌 다른 외부적 요인이 승부를 가르는 이 비정상적인 구조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송에서 목격한 불공정은 비단 점수판 위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작진은 시청률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따먹기 위해 출연자들의 진심과 노력을 편집이라는 이름의 칼날로 난도질했습니다. 이번 무명전설 8회차 방송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바로 제작진의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방송 전 예고편을 기억하십니까? 출연자가 과호흡으로 쓰러지고 119 구급차에 실려가는 장면을 내보내며 마치 엄청난 비극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시청자들은 가슴을 졸이며 방송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어떠했습니까? 독감으로 인한 컨디션 난조와 부상 투혼이라는 서사를 극대화해 최우진과 같은 출연자들의 눈물을 화제성 몰이의 도구로만 사용했습니다. 정작 그들이 무대 위에서 보여준 실력과 음악적 고민은 뒷전이었고 응급실 행위라는 자극적인 소재만 강조된 것입니다. 더욱 잔인한 것은 통편집이라는 형벌입니다. 강태관, 손은설, 곽광씨와 같은 실력파 무명 가수들은 방송 시간 내내 거의 얼굴조차 비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무대는 방송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혹은 화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잘려나갔고 오직 유튜브 미공개 영상이나 미방문으로만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이 무명 가수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던 프로그램의 본령입니까? 카메라에 한 번이라도 더 잡히기 위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노래했을 그들에게 제작진은 방송불량이라는 권력으로 소리 없는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김하연, 김태용처럼 유튜브 조회수가 높은 출연자들은 어떻게든 방송의 중심에 서려 애쓰면서 화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실력자들을 지워버리는 행태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닌 인기 투표에 불과합니다. 시청률이 하락하자 제작진이 꺼내든 카드는 결국 대거 탈락과 자극적인 편집이었습니다. 무려 13명이나 되는 탈락자가 발생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대중은 모든 참가자의 무대를 공평하게 볼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작진은 이미 자신들이 찍어둔 특정 인물들에게만 서사를 몰아주며 시청자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습니다. 제작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편집으로 지워버린 그 무대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꿈꿔온 단 한 번의 기회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시청률을 위해 출연자의 건강 이상을 이용하고 실력파 무명들을 소외시키는 이런 방식이 계속된다면 무명 전설은 전설이 아니라 오디션 역사의 수치로 남게 될 것입니다. 공정한 기회라는 말로 대중을 현혹하지 마십시오. 편집의 마술로 만들어낸 가짜 스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대중은 지금 이 순간에도 통편집된 가수들의 이름을 검색하며 제작진의 무책임한 처사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논란을 뒤로하고 진정으로 공정한 오디션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려 합니다. 무명전설이라는 무대는 단순히 한 명의 스타를 탄생시키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름 없이 긴 세월을 버텨온 수많은 무명 가수들에게 그들의 삶과 목소리가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주는 신성한 기회의 장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팀 메들리전에서 보여준 제작진과 마스터들의 행태는 그 신뢰를 밑바닥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점수판의 숫자는 조작할 수 있고 편집으로 누군가를 돋보이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의 마음까지 속일 수는 없습니다. 956점이라는 화려한 점수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과 998점이라는 낮은 점수 속에 담긴 진정성 있는 울림 중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는 이미 대중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속사의 뒷배도 마스터에 편파적인 지지도 없는 곳에서 오직 실력 하나로 버텨온 진짜 무명들의 눈물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프로그램은 준결승이라는 더 큰 무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준결승에서도 이번과 같은 인맥 위주의 판정과 자극적인 편집이 반복된다면 무명 전설은 시청자들의 차가운 외면 속에 사라져갈 것입니다.
제작진은 지금이라도 시청자들의 분노에 귀를 기울이고 투명한 점수 산정과 공정한 기회 배분을 약속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땅에 떨어진 프로그램의 명예를 회복하고 출연자들의 간절한 꿈을 지켜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이 불공정한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화려한 연출에 현혹되지 않고 진심으로 노래하는 이들을 끝까지 응원해 주십시오. 저희 연예계의 이면 역시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무대 뒤에 감춰진 이야기들을 멈추지 않고 추적하겠습니다. 공정함이 승리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